아들은 늘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와도 크게 다투지 않았고 누구 편을 들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중간에서 잘 조절할 줄 아는 아이구나. 그게 문제라고는 그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건 누군가의 말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했고 예의가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빠짐없이 했고 처음 몇 번은 먼저 연락도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는 어머님, 언제쯤 내려가면 될까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저 편할 때 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족이 되기 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제 방식대로 음식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며느리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늘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다 그래.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잘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있다는 뜻이었고, 처음엔 다 그래 라는 말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저와 며느리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게 무례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 좀 바꿔줘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 네, 어머님.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말들이 줄어드는 걸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순간,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작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어서 처음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던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 되었고 집에 오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짧게 네 하고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말은 없었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화를 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고 이유를 알면 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른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왔다가 저녁 전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좀 더 있다 가지 그래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아이가 피곤해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보였던 조심스러운 미소, 눈치 보는 듯한 시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무표정이 남았습니다. 무표정은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아니, 예전보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원래 과묵한 사람이잖아.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 괜히 트집을 잡는 걸까?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이에게 뭘 사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확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주 교묘한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 엄마도 요즘 힘들어.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고 너무 따지지 마.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불안을 예민함으로 치부했고 며느리의 거리두기를 피곤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계속 이름 없는 채로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불편합니다라거나 이런 점이 싫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리를 느끼면서도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별일 없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아기는 없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엄마도 나쁜 뜻은 아니야. 조금만 이해해 줘. 아들은 늘 두 사람의 말을 번갈아 옮겼지만 어느 쪽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중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알지만 그건 중재가 아니라 유예였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하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 정말? 나한테 불만 없어?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습니다. 내가 좀 조심할게.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며느리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한 적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이 그러는데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냥 조금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리가 필요하대.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며느리가 어떤 것 같은데? 그게 잘 모르겠어. 와이프가 원래 말이 없어서 아들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을 애매하게 넘기고 명확히 말해야 할 것을 흐릿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을 겁니다.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그래?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도 괜찮아 하시고 아들은 양쪽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 그건 평화로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을 미루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관계가 거의 멀어지고 나서야 아들은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말은 상처였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을 닫았고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어. 왜? 아파? 아니, 그럼 왜 안 왔어?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이제 오기 싫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불편하대. 불편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뭐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아이 교육에 대해 말하는 거. 며느리는
그게 간섭처럼 느껴졌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 한참 전 일이잖아. 그때 사과했잖아. 사과는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랬잖아. 뭐가? 명절 때마다 아이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거. 며느리는 그게 힘들었대.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했던 것들. 밥은 이렇게 먹어야지. 인사는 저렇게 해야지. 같은 말들. 그땐 그냥 할머니가 손주한테 하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간섭이었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랬나 봐.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며느리가. 와이프도 말하기 어려웠겠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너라도 말했어야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참았던 것뿐이니까 아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신경 쓴 거니까 그렇다고 제 자신한테 화를 내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도 나쁜 뜻은 아니었으니까 결국 화를 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와이프가 마음을 많이 닫았어.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와이프는 지금 엄마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믿지 못한다고? 응. 사과를 해도 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변할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넌 뭐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운데서 눈치만 본 거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엄마, 이런 건 와이프가 불편해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어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며느리는 안 오잖아. 명절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일찍 돌아갔고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며느리와 저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를 설득하고 저에게 사과하고 양쪽을 오가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를 잃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말을 너무 늦게 하면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을 미루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 모두가 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양쪽 다 내 가족인데 둘 다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정말 괴로웠어.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어. 엄마 편을 들면 며느리가 상처받고, 며느리 편을 들면 엄마가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 편도 안 든 거야? 아니, 아무 편도 안 든 게 아니라 둘 다 이해하려고 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다. 넌 이해한 게 아니라 회피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야 했어. 누구한테도 상처 안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 모두한테 상처를 준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했어야 했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말? 예를 들면, 엄마, 이런 말은 와이프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는 여보, 엄마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양쪽 다 날 원망할 것 같았어. 원망받는 게 두려웠구나. 응.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가족이라는 건 원망받을 각오를 하는 거야. 옳은 말을 했는데 원망받으면 그건 잠깐이야. 하지만 말을 안 해서 관계가 멀어지면 그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그래, 소용없어. 하지만 내가 배워야 해.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해. 와이프한테도 사과했어. 근데 와이프는 괜찮아 하고 말아. 그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자책하지는 마.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차이가 뭐야? 나쁜 사람은 고의로 상처를 줘.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다만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 상처가 된 거고. 아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한테 시간을 줘.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말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해? 이제부터는 가운데 서지 마. 며느리 편을 들어. 확실하게.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 나야 엄마니까 참지. 하지만 며느리는 내 아내잖아. 내가 와이프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며느리는 평생 내 가족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아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 대화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걸 명확히 저에게 전달했고, 제 말도 정확히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과 좋은 선택은 다릅니다.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모두가 치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아들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누구 편을 드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말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가족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치러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는 못합니다. 늘 조심스럽고 늘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약간 경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니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때 내가 제대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잘하면 돼.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는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념했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명절 때 얼굴이나 보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 그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허전합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는 집, 함께 여행도 가고 자주 만나는 집,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가운데 서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침묵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을 것 같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제를 키웠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아들이 저만 감싸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양쪽 다 사랑했는데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불편한 말도, 상처 줄 것 같은 말도 용기 내서 해야 한다는 것,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 침묵은 회피라는 것, 그리고 회피의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 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 건 알아.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마. 책임지는 사람이 되렴. 누구한테도 상처 안 주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모두한테 상처를 주게 돼. 말하는 게 두려워도 말해야 해. 그게 가족이야. 하지만 이 말도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너무 아픈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작은 위안입니다. 적어도 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손주들은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가족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치르러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집니다. 침묵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기 내서 말하세요. 불편한 말도, 상처 줄 것 같은 말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책임입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대가로 돌아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